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금리 상승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 선에 근접을 해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 크게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올해 시작부터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또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죠.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해줄 김대준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가운데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장 내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크게 밀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에 2,930선까지 밀렸다가 1.18%의 낙폭으로 2,953선에서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개인의 매수는 5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조 3천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를 해줬지만 반대로 기관의 매도세 역시 5거래일 연속 강하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역시 오늘 1조 3천억 원 이상 거세게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1,009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고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고요. 이 외국인은 오늘 선물시장에서도 강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종목들 중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철강주였는데요. 이 철강 시황이 올해 3, 4월에 바닥을 형성한 뒤 상저 하고 패턴을 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포스코를 필두로 철강주들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2차전지 장비주들의 강세도 이어졌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공모 자금으로 공장과 장비 증설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수주 기대감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성장주들이 크게 밀린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부진 우려로 인해서 이틀째 크게 밀리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또 새해 시작부터 좀 장이 어렵습니다. 오늘 장을 좀 관전평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의 해석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미국의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금리가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굉장히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금리가 1.66%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내에서의 고점이 1.7%였고요.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의 금리가 1.7%였습니다. 최근 3일, 4일 동안의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환율을 건드립니다. 환율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투자되어진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해외 자본으로, 해외 자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하지만 금리는, 수익은, 주시장은, 자금시장은 아래에서 위로 움직입니다. 낮은 수익률에서 높은 수익률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외에 나가 있는 자본들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여타의 그 종목들이 미국 시장 내로 이전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장에서 성장주 섹터가 강한 흐름의 모습을 보는 반면에 가치주, 실적주 종목의 섹터는 강한 흐름에서의, 상승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또 금리와 연동되어진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노란톡방과 그 무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케미칼은 왜 못 가고 있는지, LG생활건강은 왜 빠졌는지, 오늘 철강주는 왜 올랐는지, 조선주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에 등등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장의 전체 흐름에 대한 관전평은 미국 금리와 연동된 성장주와 가치주 섹터의 차별화된 흐름에서의 시장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는 1,199.5원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주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앞으로의 전망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관전평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김대준 주식닥터의 관심주 수익률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히든 종목이 DB하이텍이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제가 DB하이텍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의 장은 2등주에 투자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등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한다면 2등주는 DB하이텍일 것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는 LG전자가 1등주라고 한다면 2등주는 LG이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2등주일 겁니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1등주라고 한다면 부품 업체 종목들이 2등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과거에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돈의 힘으로 시장에 올라가는 장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지수 120포인트 가까이 급등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전체 종목에 특히 대장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이러한 현상에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지수가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지수의 장이 아닌 종목의 장, 수익률 게임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 민감도가 다소 작은 종목 위주로 한 투자가 가능한 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 DB하이텍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해서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 2022년 올해 그 반도체 경기가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은 전 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형태로서의 가격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점 돌파 흐름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요 해당 구역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 상승을 보이고요. 오늘 장에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과정이 참 아름다운 조정에서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조정받을 때 갭이라는 형태로의 이전 단계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갭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 갭을 메꾸고 가는 과정에서 오늘 아랫꼬리를 일부 다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 고점 영역 부근에서의 물량을,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중간 단계에서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량주나 대형주 종목에 대한 주가 패턴은 계단식 상승이라고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이런 형태로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전 단계 흐름처럼 이렇게 양봉의 모습을 보일 때 쫓아가면 꼭지에 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양봉 이후에 주가가 2, 3일 조정받는 구간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에서의 상황인 거고요. 오늘 갭을 메꿔줬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 추가로의 관심이 요구되고 보유한 입장의 투자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고점 돌파 구간 흐름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자, 오늘 좀 갭을 메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DB하이텍 리뷰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앞에서도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또 오늘 저녁에 그런 기회가 있죠. 설명을 네. 들어볼까요? 제가 화요일과 이제 수요일에 네. 그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전체 시장과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수요일에는 종목 위주로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진행했던 내용은 네. 기관 투자자들이 왜 매도를 하는가? 환율은 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 포인트로서 해석의 요인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참여하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 환율, 기관,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7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 교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또는 김대중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 대장주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미국 시장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자동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아도 워낙에 좋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현대차와 기아 앞으로 좀 전략 들어볼까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네. 상황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네. 자동차 업종이라고 하면 가치주의 대표 종목입니다. 가치주라고 하면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려서 실적이 계속 나아지고 있는 기업들을 말하는 회사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장은 이전 단계에서의 금융장세 성격의 성장주들이 가는 장이었다면 최근 주가 흐름의 과도기 국면을 거쳐서 이제 가치주가 가는 형태로의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장에서 철강주 강했죠. 왜 강했을까요? 그리고 자동차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강했습니다. 이들의 종목의 상관관계가 어떠하겠습니까? 철강주의 전방 산업은 자동차와 조선입니다. 전방 산업이라 하면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달하는 단계에서의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철강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를 만들죠. 철강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배를 만듭니다. 철강을 기반으로 해서 일부 건설 회사의 그 구조물을 만듭니다. 이러한 형태의 가치주가 실적주이고요. 이들 종목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전망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향후 전망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장은 2등주가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특히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진 자동차 업종 내의 종목이 약 115개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 내에서 완성차 1등주보다는 부품주 또는 납품하는 납품주
이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종목 발굴을 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그 주식 투자 있어서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자동차 올해는 지난해에는 반도체 수급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해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상향됐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후행해서 부품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선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제 또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의 대규모 수주 소식도 있었고 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도 굉장히 좀 주가가 부진했는데 네. 올해는 흐름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가의 바닥은 네. 긍정의 메시지와 부정의 메시지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바닥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조선주에 대한 레포트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의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업황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의 레포트들이 많이 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주가의 주가의 바닥을 찍는 네.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부정과 긍정이 교차할 때 주가가 바닥을 항상 찍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때의 그 매물 이전, 매기가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주한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도 가능하고요. 4년 주기로 조선주의 업황에 호전되는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가 4년 주기의 조선업 업황 사이클에 다가와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그 조선업의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원화 수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우리가 통상은 물건을 수출하면 달러로 결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는 달러 결제가 아니고요. 원화 결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간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의 흐름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죠. 원화 결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그 수주와 실적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픽업 종목,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 미포, 조선의 네. 차트 한번 보시면서 과연 조선업종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조선업은 4년 주기의 흐름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사이클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4년 주기로의 조선업이 화랑이 보이는 이런 과정에서의 4년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이 4년차 도래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주가 모습을 판단하여서 보더라도 어제 오늘 주가가 단기 급등의 상황으로 좀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바닥을 탄탄하게 다져준 형태에서의 기간 조정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요. 이제 매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고점 영역의 가격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이틀 동안의 급등으로 인해서 내일장 또 이번 주 상황에서는 장중에 흔들흔들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탈출했고 신호가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조선 업종에서의 타픽 현대 미포 조선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 장중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 흐름의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주들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오늘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던 현대 미포조선을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오늘 또 많이 올랐던 만큼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조정 구간을 접근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러한 관심들 함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동차와 조선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종목들, 전략 같은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 전수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눈빛만 봐도 학생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지 아신다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직원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기법과 시장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간을 통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시고 적용하시고 시장에서 활용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는지를 판단했을 때 제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실제로의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 또는 초보 투자자 분께서 시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눈높이도 낮추겠습니다. 제 조카가 주식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설명해주는 눈높이를 낮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방법으로서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수익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존에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어렵죠? 이동평균선 어렵습니다. 이동평균선 한 발 더 들어가서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려운 패턴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의 주식 투자 기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평균선 매매법입니다. 현장에서, 필드에서 직접 활용하고 경험한 바에 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운용이 아니고요. 첫 번째로의 원칙은 기계적 매매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를 할 때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예상치에 의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증권 회사에 근무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 본부장님께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고수를 모셔다가 앞자리에 모니터와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하고 이분이 매매하는 내용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보고 따라해서 뒷줄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30분 정도 모셔서 앉아서 그분의 매매를 따라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현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잘 따라하십니다. 수익도 조금 나십니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라고 해서 매번 진입했을 때마다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겠죠. 손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 매도 못하고 팔고 나니까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줄에 앉아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임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저기 전문가는 이 시점에 매도를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 찍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 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또는 아, 저 전문가는 꼭 여기서 매도를 하는데 주가가 여기서 더 가더라. 나는 좀 더 가지고 있다 팔아야지. 이러한 과정에서 2달을 이 형태로의 진행을 했을 때 딱 한 분 살아계시더라고요. 다 손에 크게 나셨습니다. 왜? 자기만의 생각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앞에 앉아서 매매를 했던 전문가는 수익이 났습니다. 꽤 많이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에서 회사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한 분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기법의 내용은 기계적 매매입니다. 원칙을 지키시라는 말씀에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 선호도입니다. 나는 위험을 즐기는 스타일이야. 좀 리스크가 있어도 리스크 앤 테이크, 위험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하겠다. 여기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동평균선과 봉의 위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완성된 봉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원샷 원킬입니다. 아, 해당 종목 수익이 났으니까 또 한 종목 세팅하고 또 한 종목 세팅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 종목이 끝났을 때 다른 종목으로 진입하고 한 종목에 대해서 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쉴 때는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서 이거는 초보 수준이 아니고 중급 수준에서의 내용이긴 하지만 투터치 돌파. 단기, 중기, 이평선을 투터치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상황에서 시점을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의 완성 시점이라면 종가가 되겠죠. 종가 시점이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매수. 간단하죠. 일봉의 완성 시점,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 이 두 가지 원칙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7, 8가지의 룰은 기본적으로 습득하시고요. 이 두 가지 중요 내용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거 적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그날의 종가가 지금의 이동평균선을 여기 보이시는 이 황색선을 이동평균선으로 가정을 해서 그날의 종가가 상향 돌파하면 매수, 종가에 매수하면 되십니다. 종가가 아래로에 하향 돌파하게 되면 매도.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종합지수입니다. 최근래의 지수 흐름입니다. 가상으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종목이라는 가정 아래 해당 시점에서 매수 가지고 있습니다. 하향 돌파했습니다. 종가상으로 매도 그리고 쉽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흐름은 좀 더 긴 흐름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이 일봉의 가격이 돌파했을 때 매수,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죠. 매수하고요. 매도합니다. 이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횡보 구간에서
사고팔고를 하는 기회비용, 수수료 정도가 나갑니다. 크게 먹지는 못하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중간 상승 흐름에서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내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적용한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을 적용했을 때 매매는 능동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자주 움직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주 움직임을 통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능동적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횡보 구간에서 빈번한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수수료나 아니면 약간의 손절 폭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이동평균선을 좀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중기 이동평균선으로 했을 때 적용한 사례들의 흐름입니다. 종합지수입니다.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신호가 작게 발생을 하죠. 60일 이동평균선으로 적용했을 때입니다. 신호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흐름이 롱텀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에서의 모습입니다.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240일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대략 1년 6개월 시점에서의 흐름에서 매수와 매도가 딱 한 번씩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정도 되겠네요. 2020년 5월 기간에서 매수가 한 번 나왔고요. 계속 보유입니다. 지루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지난해 10월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발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합지수로 적용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럼 종목을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서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도입니다. 제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서의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에 중간 단계에서의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사고팔고를 빈번하게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앞서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던 마지막 내용이 투터치였죠. 기존의 상황에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시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내용에 대한 흐름을 잡았을 때 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것,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을 드렸었죠. 언제 투자하느냐? 투터치.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되 투터치의 흐름으로 상향 돌파했을 때는 진짜다 라고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급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눈높이를 약간만 올렸습니다. 약간만. 지금의 장에서 자동차 업종의 만도의 주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투터치입니다. 투터치로의 21일 평선,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진짜라는 얘기죠. 매수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으로 한 적용 방법입니다. 기존까지는 투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구간에서 투터치입니다. 진짜라는 얘기죠. 진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돌파 시점에서. 좀 더 긴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의 해석점으로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동차의 만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화요일과 수요일 교육방송을 여러분께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드렸던 내용은 시장의 전반의 흐름과 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환율의 변동 상황에 대한 흐름을 얼개를 짜서 시장 구조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는 여러분께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자동차, 게임 업종과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게임, 로봇,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의 흐름을 판단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점도 한 번 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죠. 핫한 종목이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상황에서 고점을 어디서 잡지? 고점의 흐름을, 매도의 시점을 잡기가 참 애매한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일봉으로 내가 능동적인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 시장에서 나는 전업까지는 아니지만 시세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능동적 시장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흐름으로서의 주식 매매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투자자분들은 매도 시점을 잡을 때에도 로봇주들 신호가 어제 나왔습니다. 로봇주의 대표 종목이죠. 이평선 분봉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판단을 합니다. 급등주의 패턴은 일봉보다는 개별주의 패턴은 작은 흐름으로 판단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로봇주의 로보티스 전일 기준으로 해서 투터치 하향 돌파죠. 투터치 하향 돌파.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 시점입니다. 매도의 흐름을 잡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매도입니다. 좀 더 긴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10분봉 내에서 60일 이동평균선으로 판단하여 보는 로봇주입니다. 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도 상황에서의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이러한 매도 흐름으로도 시장을 판단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핫한 테마의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주 그리고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또 성장 섹터에 있는 2차전지 소재주 관련해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입니다. 위메이드입니다. 21 이평선 기준으로 볼 때 전일 매도의 흐름에서의 상황이 나타났죠. 종가 상황 하에서의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매수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쭉 가져오다 첫 번째 매도가 여기서 나왔고요. 두 번째 확인 매매, 투터치 매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평선만을 놓고 매매하는 겁니다. 상향 돌파했을 때, 하향 돌파했을 때. 좀 더 긴 흐름에서의 6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매수, 해당 시점, 지난해 8월에 완전 바닥권에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위메이드에서 쭉 가져갑니다. 바이 앤 홀딩입니다. 매도 신호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나왔습니다. 최근 내에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만큼의 수익률. 이 고점은 못 잡습니다. 완전한 고점은 분봉이나 작은 형태의 흐름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으로 판단한 주가의 모습을 해석했을 때는 완전한 고점을 잡지 못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바닥에서 그리고 어깨까지의 흐름에서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소재주 있죠. 동일한 해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 여기서 매수했고요. 여기서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합니다.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빈번한 매매가 있었겠지만 최종적으로 현 시점 매도가 나왔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좀 더 나는 롱텀하게 20일은 너무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종목을 투자할 때 좀 60일 정도 되는 흐름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0일 흐름에서 접근하신다고 본다면 이 흐름에서의 수익률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현재 매수할 종목인지 가지고 와야 되는 건지 흐름에 대한 전반의 상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수익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깨지지 않는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의 투자 스킬입니다. 내일부터 이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고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어려운 장에서 절대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성공 투자로 가는 길에 조금 더 다가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육은 이동평균선 매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아주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내일장 전망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 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자리를 바꿔서 여러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더욱더 쉽고 자세하게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2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3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앞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 업종의 부품주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만도입니다. 네, 근데 이 만도가 이제 사명으로 지어진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네. 이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이 아니고 한라그룹입니다. 한라그룹 회장님께서 네. 맨두잇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맨 뒤? 네. 네. 다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어. 해봐. 현대 경영 방침이죠. 그래서 맨 두잇 맨 뒤. 을 가지고 네. 만도라는 이름으로 어원을 가지고 이제 네. 회사명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도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기업 가치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고 있죠. 그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어렵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나온 차를 타게 되면 고속도로를 이제 운행할 때 그 한 차선에 대해서 일정 속도로서의 핸들에 손만 올리고 있으면 자동주행, 자율주행이 되는 그 기술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 차에도 제 차에도 있는데요. 네. 차선 변경할 때도 핸들이 이제 진동이 나오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네. 만도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 브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겠죠. 브레이크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발로 풋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앞에 차가 근접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킹 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자동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또 조향 장치 관련해서는 2대 중에 1대가 이 만도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조만간 있겠죠. 이때 2021년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진행과 주가 전망 차원에서의 흐름도 굉장히 긍정으로 평가하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진입 가격과 해당 흐름에 대한 내용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전망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밀리는 흐름으로서의 가격이 진행됐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만도
주가뿐만 아니고 자동차 업종의 전반의 주가 모습은 동일합니다. 지난 1월 이후에 주가 형태는 횡보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내용에서의 흐름과 가격의 진행을 살펴보기에는 큰 흐름에서의 기간 조정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여타의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러한 종목들은 고점 이후에 한 차례 하락하고요. 반등 이후에 두 번의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최근 이런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현재 가격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그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서의 가격 상황에서의 이 박스를 돌파하는 오늘 장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내일 장, 당연히 오늘 주가가 올라가다 밀렸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는 아래 꼬리를 다는 과정에서의 이러한 주가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장을 시작해서 좀 기다리십시오. 주가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따라가면서 잡는 종목이 있고요. 가격을 기다리면서 적정한 가격을 타이밍을 잡는 시점에서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 가격은 오늘 종가 65,9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적정 시점에서의 매수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이 모습에서의 내용처럼 59,000원, 65,000원을 전후로 해서 65,000원 전후로 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진입 가능합니다. 1차의 목표 가격은 지난 흐름에서의 앞전 가격에서의 고점 부근입니다. 네. 지난 5월에 기록했던 이 75,000원 부근에서의 가격이 1차의 목표 가격이고요. 우리가 손절가도 알고 가야 되겠죠. 왜? 시장의 변화와 상황이 급반전해서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손절 가격의 흐름은 62,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만도 내일장에서 아래꼬리 공략의 흐름으로서 진입 가능한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네, 자 오늘 드린 히든 종목은 자동차주 만도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내일장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오늘 환율 동향에서의 흐름이 장중에 1,200원 돌파했다. 선물 기준으로 네. 1,200원 돌파했다가 장 막판에 개입이 들어왔습니다. 한 20분 남겨놓고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최근 20년간의 환율의 변화의 상황을 보게 되면 1,200원 수준이 거의 고점 수준에서의 박스 상단입니다. 이제 가격적으로 볼 때 또 박스 상단에 진입했기 때문에 환율은 이제 앞으로 시장에 크게 압박하는 요소로서의 작용하기보다는 하락 전환하는 흐름으로서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등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DB하이텍이나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주에서는 부품주 앞으로의 장세는 2등 종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장이다. 내일장 전망과 예상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망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온라인 교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한 설명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